오늘 사연은 윤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62살 윤영숙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진하게 끓여낸 국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비록 고단했지만 딸의 웃음소리만이 제겐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제가 평생 가슴속 깊이 감춰온 비밀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젊고 혈기왕성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결혼한 후 새 생명을 기다리며 매일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임신 5개월 차였던 저를 뒤로 한 채 다른 여인과 함께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두고 간 건 배신과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그 배신의 충격은 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기는 결국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유산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홀로 흐느끼던 날, 제 삶은 끝난 것 같았죠.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무너진 절망 속에서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길을 걷다 보게 된 작은 고아원은 제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울고 있던 한 갓난아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제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모성애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채우는 대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 지금의 제 딸은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주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새롭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한번 웃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힘든 고비도 견뎌낼 수 있었죠. 딸은 제게서 늘 밝은 모습만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언제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꾀재재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영숙 씨, 드디어 만났네요. 그의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을 건넸지만 그의 얼굴은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누구신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르시겠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꽤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이 키우고 있는 그 딸,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고아원에서 데려갔던 그날 찍힌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당신의 딸이죠.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키운 딸, 이제 제게 돌려줄 때가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죠? 제가 반발하자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권리라.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출생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친부모에게서 어떤 사연으로 떠났는지 당신이 그걸 감출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반문하자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의 친모가 남긴 유언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낱 협박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가 진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제 딸은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당신 곁에 남아 있을까요? 그의 말은 저를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제야 나타나 내 평생의 비밀을 뒤흔들려는 걸까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며 일어섰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을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키겠다고. 설령 제 과거가 모두 드러난다 해도 딸만은 제 손으로 끝까지 보호하겠다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딸은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늦는다고 연락을 남겼고 저는 가게 문을 닫기 전 손님을 기다리며 국밥 냄비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든 게 고요하고 평범했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종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방울이 떨어지는 낡은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날카롭고 비열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윤영숙 씨. 그는 익숙한 사람처럼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존재가 불쾌하고 꺼림칙했습니다. 당신 또 왜 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친절하게 기회를 드렸죠. 이번엔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자, 당신 딸의 친모에 대해 내가 뭘 더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친모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고아원에서 딸을 맡긴 여자가 가난과 절망 속에서 아이를 포기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만 나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당신 딸의 친모가 그저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부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지금 꽤 자산가가 되어 있더군요. 그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땐 그랬겠죠. 하지만 당신이 고아원을 떠난 후 그녀는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며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산가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 여자가 잘 살든 못 살든 제 딸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그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 그럴까요? 정말로 그게 상관이 없을까요? 그녀가 당신 딸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했다면 말이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산이라니요? 무슨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녀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당신 딸이 친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지금까지 제 손으로 키운 제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그녀의 출생과 친모에 대해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렇다면 그 유언장을 왜 저에게 들이밀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걸로 무슨 속셈을 꾸미고 있는지 뻔히 보여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속셈이라니요. 나는 단지 이 사실을 딸에게도 알릴까 해서요. 당신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도 못하겠군요. 그만하세요. 딸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딸에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도 내 요구를 들어줘야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뭘 원해요?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산의 일부. 그게 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화의 많은 부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친모, 유산 그게 다 뭐냐고요? 딸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종태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엄마가 말하지 않은 게 많군요. 그 유산 당신의 친모가 남긴 거죠. 엄마가 이걸 왜 숨기고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내가 친엄마가 남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내게 유산을 남겼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 딸은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고 박종태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비열한 박종태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였습니다. 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말한 게 정말이에요? 친엄마가 유산을 남겼다는 것도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어떻게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에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은 바로 박종태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느긋하게 딸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말 안 했겠죠. 그래야만 당신에게 남겨질 유산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는 일부러 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박종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젓고는 손바닥을 내저으며 딸을 향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당신 엄마가 고아원에서 당신을 데려간 건 맞아요. 근데 왜 데려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딸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요? 엄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딸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박종태는 비열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친엄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였던 게 맞을까요? 그런데 어쩌다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유산까지 남겼을까요? 그러면서 왜 당신을 데려가진 않았을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박종태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봐요. 당신 엄마는 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당신 엄마가 고아원 원장과 친했거든요. 유산에 대해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박종태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 엄마는 늘 당신 곁에 있었지만 꼭 진실만을 말해온 건 아니었다는 거요. 딸은 박종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그런 사람 말 듣지 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니. 제발.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치고 박종태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뭘 원하는 거죠? 박종태는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난 그냥 이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이랄까요. 그러고는 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당신을 키워준 건 맞죠. 하지만 항상 좋은 의도로 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는 비열한 미소를 남기고 가게를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딸은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런 얘기를 이제야 듣게 된 거예요?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밀어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저 무력감만이 밀려왔습니다. 박종태가 남기고 간 말들은 모녀 사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저 곁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태는 분란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박종태의 거짓말과 비열한 속임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박종태의 무기였지만 제가 가진 건 딸을 향한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종태가 떠난 뒤 며칠 동안 딸은 집에 머물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꺼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딸이 돌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말한 걸 확인하러 가볼게요. 그래야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것 같아요. 안 돼.
그 사람은 널 이용하려는 거야. 그 사람 말을 믿어선 안 돼. 저는 다급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말해주세요. 하지만 엄마도 말 안 하잖아요. 저 혼자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박종태를 만나겠다고 나선 이상 제가 그녀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곧 박종태와 만났습니다. 그가 지시한 장소는 동네와 꽤 떨어진 한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박종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내가 뭐랄까 이렇게 직접 찾아와 줄 줄은 몰랐습니다. 박종태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했던 말 다 사실이에요? 제 친엄마가 정말로 유산을 남겼다는 게? 박종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유산의 법적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손에 넣으려면 조건이 따르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엄마로 알고 있는 윤영숙 씨는 진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딸은 그의 말에 흔들렸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데요? 박종태는 웃으며 서류 하나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유산 관리의 일부를 맡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저 이 서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딸은 서류를 들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법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문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종태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은 상속자로서 유산을 소유하게 되고 나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그 자산 일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둘 다 윈윈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등장에 박종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박종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는 차분하게 다가와 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신의 친모께서 남기신 자료를 관리하는 변호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딸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종태 씨가 하신 말씀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가져가며 덧붙였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유산 상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박종태 씨가 당신의 친모 재산 일부를 가져가기 위해 작성한 불법 문서입니다. 박종태는 변호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알아?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박종태 씨, 당신이 고아원 운영 당시 저지른 부정행위와 횡령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법망을 피해 다닌 건 기적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당신의 모든 과거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딸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친모는 과거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남긴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재산을 불리면서 당신이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정했죠. 하지만 박종태 씨는 그 문서를 악용하려 한 겁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제가 알고 있는 윤영숙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거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는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을 사랑으로 키우셨을 뿐입니다. 박종태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당신이 뭔데 이 일을 망치려고 드는 거야? 그러나 변호사는 조용히 경찰서를 언급하며 그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잡아넘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종태는 이를 악물며 카페를 떠났습니다. 딸은 모든 진실을 들은 뒤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어머니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신을 키운 어머니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딸은 변호사의 말을 곱씹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왔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참을 침묵하던 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짐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엄마가 남긴 유언을 들었어요.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구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진실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니? 저는 애써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진 유산에 대해 말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변호사가 와서 진짜 진실을 알려줬어요. 엄마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일부러 숨기거나 하신 게 아니죠?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몰랐어. 엄마는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친엄마가 남긴 유언이에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친엄마가 왜 저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담긴 글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천천히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나의 무능력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발 이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돌봐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을 대신 채워줄 분께 이 글이 닿기를 바랍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 키워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해내지 못했던 것을 해내신 분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입니다. 저는 유언의 내용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엄마는 딸을 놓아야만 했던 이유를 남기면서도 그녀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날 위해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얘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엄마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거,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 순간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박종태가 남긴 상처도 그동안의 고난도 다 딸의 사랑 앞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딸은 유언장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친엄마가 남긴 유산도 소중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 제게 진짜 가족은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얘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저는 딸과 함께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태가 남긴 상처와 거짓말도 이제는 딸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다시금 이해하게 된 우리 모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